뭐 하나 아쉬울 것 없던 전 딱 하나 남들보다 늦은 결혼을 하였어요. 공부하랴, 장녀로서 집안 일으키랴, 일하랴 늘 바쁘고 허덕이는 삶을 살다 이제 여유가 있어지니 어느덧 나이를 먹었죠. 늦은 나이라 부모님도 조급해하시고 저 역시 주변 친구들이 다 시집을 간 통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딱히 비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찰나 운명인지 잘 아는 이웃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듣기로는 본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남편의 어머님과 잘 아는 사이라며 절 소개해 주었죠. 처음 만났을 때 깔끔하고 젠틀한 느낌이 나는 남편에게 참 호감이 갔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을 한다곤 하지만 벌이가 넉넉하지 못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서방이 네가 말한 대로 착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어느 정도 능력은 갖춰야 하는 건데 아무리 사업을 한다곤 하나 딱히 얘기 들어보면 별로 벌이가 넉넉한 것 같지도 않고 너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느라 무진장 애썼는데 그래도 너보다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더 잘 살길 바랐던 거지. 아빠는 아빠가 해준 게 없으니까 더 미안하기도 하고. 김서방 착하잖아. 내가 버는데 뭐. 남자가 돈만 많이 벌면 뭐해? 가정적이지도 못하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면 다 말짱 꽝이지. 그래도 가정적이고 나밖에 모르니까 전 이거 하나만 봐요. 돈이야 나도 있는데 뭐. 너무 걱정 마. 나 행복해. 네가 행복하다고 하면 괜찮은데 젊어서 네가 고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다. 그래, 네가 좋다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힘으로 모든 걸 잃었기 때문에 아빠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서 이젠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살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자 아빠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어요. 내가 호강시켜줘야 하는데 번번이 가장 노릇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내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줄게. 에이,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인데 뭘. 노력하면 빛을 볼 거야. 내가 당신 금전적인 거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걱정 마. 그래도 비전 있는 회사니까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내가 당신 다 그만두고 편히 쉬게 해줄 테니까. 말이라도 고마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난 지금처럼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행복하니까. 내 맘 알지? 사실 늦은 나이에 결혼이기도 하고 제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될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심성이 고운 남편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 취지에 부합했던 것이 남편이었고 고민하지 않고 결혼을 진행한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춘 남편을 데려오길 내심 원하셨지만 제가 좋다고 하니 흔쾌히 남편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답니다. 전 어려서 여유 있게 자라지 못한 탓에 악착같이 공부만 했고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였어요. 그리고 일찍이 일을 시작해 조금 유명해져 돈을 여유 있게 벌게 되었고 돈을 번 뒤에는 가장 먼저 아파트 하나와 상가 오피스텔 건물을 하나 매입했어요. 맨 땅에 헤딩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딸 너무 대견하다. 아빠가 해주지 못한 것을 혼자 해결하다니 멋있어. 아니야. 아빠가 나 강인하게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빠 덕이지. 고마워요. 나 이제 더 열심히 살 거야.
이젠 좀 내려놓고 네 인생을 살아. 좀 쉬엄쉬엄. 어려서부터 너무 일만 하고 공부만 했잖니. 아빠 소원이야. 장인어른, 저만 믿으세요. 제가 민주 정말 고생 안 되게 더 노력하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게요. 걱정 푹 놓으세요. 자네만 믿겠네. 자네도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서로 도움이 되면서 위로하고 잘 살아가. 난 그거면 되니까. 아빤 제가 큰 성공을 하자 정말 기뻐하셨고, 오히려 제 남편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며 덕담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래층엔 제 한의원을 개원하였고, 위에 오피스텔은 젊은 사람들 세를 주었죠. 한의원 수입이 아니어도 임대인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남편과 먹고 살 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의 벌이가 많지 않았어도 딱히 불만이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능력이 있는 저를 만난 남편을 아주 뿌듯해 하셨고, 저 역시도 시어머니가 많이 좋아해 주시니 내심 뿌듯하였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건물주일 줄 누가 알았어. 우리 아들이 여복은 있다니까. 너도 우리 아들처럼 착한 아들 만난 게 다행이지? 요즘 능력이 있어도 죄다 밖으로만 도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니? 이래서 짝을 잘 만나야 해. 우리 아들 며느리는 찰떡궁합이야.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좋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훈 씨랑 잘 살아볼게요. 걱정 놓으세요. 어쩜 넌 많이 배워서 그런지 말도 참 조리 있게 잘한다. 역시 이래서 배운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는 말이 아주 딱 맞아. 그리고 늙어서 남편이랑 100년 해로하는 게 제일 복이야. 명훈이가 지금은 너보다 조금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늙으면 아마 네 친구들이 너를 제일 부러워할걸? 명훈이가 너를 얼마나 떠받들고 살겠니?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저렇게 자상한데. 맞아요. 제가 명훈 씨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했죠. 자상하고 따뜻한 거. 어머님이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감사해요. 시어머니 또한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 순탄할 것 같았던 저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애로사항이 발생했고, 그건 바로 그렇게 희망차게 잘 될 거라고 큰소리치던 남편 사업이 순식간에 엎어지고 말았어요. 동업자 친구가 사업에 발을 빼게 된 것인데 말이 사업이 엎어진 것이지, 따지고 보면 남편은 순식간에 백수가 된 거예요. 딱히 사업을 할 때도 벌이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출근과 퇴근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나마 규칙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백수가 되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우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처음엔 그런 백수 남편에게 이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응원해 주었어요. 이 사업 엎어야겠는데. 그 친구가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 친구가 이제 와서 발을 뺀다네. 이제 어쩌지? 당신이 원래 하던 일 해야지 뭐. 그때까진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 좀 가져. 그래도 사업 구상하느라 머리도 아프고 많이 지쳐 있을 텐데 나름 리프레시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난 괜찮으니까 이 기회에 좀 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때? 나야 뭐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 고맙지. 가장이 돼가지고 집에만 있으려니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좀 쉬어야겠어. 남편에게 전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고 그것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벌이가 넉넉한 편이었기 때문에 생활은 괜찮았지만 남자가 너무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
전 제 건물 관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죠. 건물 관리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남편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았고, 저 역시도 굳이 관리자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지가 멀쩡하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일감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집에 있는 것보다 자기 우리 건물 관리 맡아서 해볼래?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자기도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좀 찌뿌둥하잖아. 마침 관리인 아저씨가 그만두셔서 자기가 대신 맡아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도 수익이 생길 겸. 아, 그럴까? 하긴,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원래 했던 일 찾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사업을 하자니 자금이 딸리고, 마침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런 제안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부족하지만 건물 관리 한번 잘해볼게. 믿어줘. 내가 고맙지. 흔쾌히 허락해줘서. 혹시라도 당신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나 했는데 좋게 받아들여줘서 너무 고마워. 남편에게 맡긴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만큼 남편은 건물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너무 인정이 많은 탓에 가끔 세입자들의 사정을 많이 봐주는 게 탐탁지 않았지만 이것마저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날도 덜어 있더랬죠. 저에게 없는 따뜻함이 남편에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론 답답한 마음도 들긴 했답니다. 510호 또 월세 안 냈네? 자기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 거 맞아?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이 사람은 보증금 깔 것도 없어. 내가 병원 신경 쓰느라 이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 못하니까 자기가 좀 체크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아, 대학원생인데 형편이 넉넉지 않나 봐.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월세 닥달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 주식하면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내는 돈도 있어서 딱히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평균보다 비싼 오피스텔에 살면서 여유가 없다고 돈이 없다는 건 좀 그런데? 그럼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이사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뭐 사정이 딱하지만 어쩌겠어. 한두 번 봐주기 시작하면 사정 없는 사람도 없을 거고. 내가 따끔히 얘기할게. 아무래도 자기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런 거 말 잘 못하니까. 알겠지? 에이, 그럴 거 뭐 있어. 내가 관리인인데 그냥 내가 얘기할게. 자기 병원 일만 신경 쓰는 것도 바쁘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 약한 남편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면이 인간적인 면이었기 때문에 역시 인간성 하나는 타고났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건물 관리를 맡겼으니 남편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들렀을 때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비어있는 사실을 알았고 남편에게 물으니 착한 남편은 답답하게도 세입자에게 돈을 꺼준 거예요. 없이 사는 게 안타까워서 꺼줬다고 하는 남편이 사실 어이가 없었어요. 오늘 통장 정리를 하러 갔는데 금액이 많이 비더라고. 혹시 자기 뭐 돈 쓸 데 있었어?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아, 그게 사실 그 세입자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아프다고 하시는데 병원비가 없대잖아.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불우이웃도 돕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 우리는 당장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돈을 좀 빼서 꺼줬어. 말했어야 하는데 미안해. 아, 여보, 이건 아니지.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겠어. 그래도 이건 내 명의 통장이고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정 필요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하고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좀 당황스럽네. 미안해. 빨리 수술비 결제를 해야 한대서 금방 갚는다길래 얼른 채워 넣으려고 했지.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 지난번부터 그 세입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네. 월세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볼게. 자초지종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에이, 너무 그러지 마. 그 사람 아니어도 우리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자기가 마음 좀 넓게 가져주면 안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자선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젊고 건강하면 일을 해서 어떻게든 헤쳐나가야지. 난 좀 그렇네. 남편의 핑계에 황당하고 이유를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세입자를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세입자를 만나보겠다고 하자 남편은 본인 잘못이라며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써 부탁을 하였죠. 그리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하며 본인이 꺼준 돈과 밀린 월세를 받아온다고 하면서 가난한 학생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여 하니 저 역시도 남편을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고 사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병원 일로 바쁜 턱에 믿고 맡겨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내가 많이 없이 살았어서 너무 감정이입했었나 봐. 아무래도 옛날 시절도 생각나고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지 뭐. 내가 알아듣게 잘 설명하고 돈 받아올 테니까 자긴 마음 쓰지 마. 괜히 나 때문에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 자기 신경 쓰이게 하고. 또 그렇게 말하니까 뭐 알겠어 그럼. 자기가 좀 신경 써줘. 그리고 이런 부분 신경 쓰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자기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힘들 때마다 계속 사정 봐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나 역시 없이 살았어서 그런지 매번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부탁만 하면서 돈 해결하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 당연히 알지. 자기가 맨손으로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래서 나도 참 자기 보면서 늘 존경해. 아니야. 뭐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니까. 그래도 매번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잘 좀 해결해줘. 믿을게.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싶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 남편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정한 남편이지만 점차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누구와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밤에 몰래 나가 통화를 하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일하느라 바쁜 제가 은행 일에 무지한 것을 알아서 그런지 그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통장에서도 돈이 조금씩 사라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매번 물을 수도 없고 해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을 일일이 체크하게 되는 나날이었고 남편이 그저 저번처럼 숨기지 않고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 주길 바랐죠. 이번에 적금 하나 들까 하는데 자기 수입으로 괜찮지? 아무래도 우리 2세도 만들어야 하니까 저금을 더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뭐 자기가 다 알아봤겠지. 알겠어. 그렇게 하자. 사실 일만 할 줄 알지. 이런 쪽엔 내가 워낙 무지하잖아. 그래도 당신이 알아서 척척 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자기만 믿을게. 워낙 내가 병원 일도 바쁘고 하니까 잘 들어줘.
그럼 나한테 믿고 맡기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지. 자긴 나만 믿어. 내가 이런 거 하는 빠릿빠릿하니 기똥차잖아. 그렇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지만 조금 찝찝한 마음은 그대로였고 오히려 통장을 더 늘리자고 하면서 저에게 저금할 것을 더 요구했죠. 일단 살짝 의구심이 들었지만 믿어보기로 했는데 그러던 중 다정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점차 변하기 시작되었고 저한테 그렇게 잘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차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홀대하는 모습이 마치 어느 정도 본인들이 내 돈을 빼돌렸다 싶을 때쯤인 것 같았고 그쯤엔 무려 통틀어 자그마치 6억이라는 돈이